안녕하세요. 새 여자의 은밀한 토크팀 은수저 하시야 차차 한이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새 은수저 팀이 작년 겨울에 버킷리스트 하고 연말 특집을 했었죠. 그 후속으로 반응이 너무 좋았고 우리도 여러모로 여러모로 유익했잖아요. 검증됐죠. 네. 유익해서 계속 오래 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4번은 해야 하는데 지금 한 번 하고 지금 몰아서 하반기 하게 저의 잘못이에요. 차차쌤이 잘못이었나요? 아마도 자꾸 너무 바쁘셔가지고 예. 미뤄져서. 돼가지고 네. 네. 그래도 어쨌든 올해 안에 다 하는 게 또 어딥니까? 네. 계획했으니까요. 예. 오늘의 메인 MC는 예. 카시아님이시죠? 예, 예. 기대됩니다. 특별히 준비한 건 없는데 좀 긴장은 되네요. 기대하시고요. 네. 자, 이 야외에서 마스크 해제가 됐잖아요. 문화생활 한 게 있으면 그거 한 가지씩 말하기로 해요. 네. 먼저 누가 얘기? 저는 예. 제가 아주 소액이지만 후원하는 단체가 있어요. 예, 예. 네. 그 단체에서 정말 생각지도 않았는데 어떤 음악회가 있다고 초청장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또 여기 구로 지역에서도 가까운 곳이어서 네 문화생활을 한번 해보려 합니다. 아직 한 건 아니고. 네. 네. 예. 저는 저 얘기해 볼게요. 오빠는 풍각쟁이야 그 노래 들어본 적 있으세요? 네. 예. 요즘 좀 여기저기에서 좀 불려지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 노래가 30년대에 박향림 씨가 불렀던 노래래요. 예. 얼마 전에 경성 무직이라고 그 팜플렛 본 적 있죠? 네. 기억나죠? 그 지역사에서 그 시대 30년대 그 가요를 그때 감성, 그때의 그 패션 이렇게 모두 꾸며가지고 볼만하더라고요. 익살과 해악이 많은 게 한 번씩 과거로 왜 그렇게 여행을 가듯이 그런 음악회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저희 같이 가기로 한 거 아니었나요? 혼자 가셨어요? 워낙 바쁘셔서 두 분이 아니 예. 그리고 진짜 우리 같이 갔었잖아요. 예. 현관악기. 예. 네. 세 명이 같이 가서 네. 전에 예. 그 얘기하려고. 네. 그 얘기 네. 해주세요. 예. 그래서 뭐 제의를 받아서 예. 이제 여기 가자고 제의를 받아가지고 저는 오케스트라 그런 이제 음악을 최근에 접하지 못해서 좀 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금관악기로 그렇게 협조를 한다고 해서 너무 기뻤어요. 네. 그래서 갔더니 간만에 문화생활을 즐겨가지고 나름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네. 그날 분위기도 굉장히 좋고 우리 또 좋아하는 선생님들이랑 같이 가가지고 음악도 듣고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그때는 굉장히 금관악기가 반짝반짝 좀 그랬잖아요. 네. 근데 경성무직은 아코디언이 맞아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좀 네. 특별하더라고요. 네. 예. 갔다 오셨구나. 예. 많이 서운하신 것 같아요. 네. 지금 표정이 많이 서운해요. 네. 예. 사실 콘서트다 보니까 좀 우리 시간이 좀 맞더라고요. 예. 그럼 그거는 다음을 기약하고 네. 우리 지금 이 방송이 버킷리스트를 좀 말하고 또 그 진행사항도 얘기하고 또 이제 한 사람의 버킷리스트에 대해서 좀 얘기를 더 해보기로 하고 막 이런 시간인데 그럼 일단은 그 리스트가 뭐였는지 또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는지 말해 보도록 해볼까요? 차차님 또? 저 먼저요? 예. 저는 버킷리스트는 제가 이제 10월이 굉장히 바빴어요. 예. 제가 아까 이제 우리 문화 행사 이런 거 말씀하실 때 제가 한 20년 전부터는 제가 10월에 생일이 있거든요. 근데 진짜 10월에 제가 뭐 표를 사거나 뭐
기획을 한 게 아닌데 한 20년 넘게 10월 달만 물론 10월에 이제 문화 행사가 많긴 했어요. 코로나 이전에는. 근데 항상 그 예술의 전당 거기에 가서 뭐 이러한 저러한 그런 음악회를 10월에 꼭 참석했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뭐 공연 저 같은 그 참석자보다도 공연하시는 분들은 더 안타까웠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없었다가 그리고 저도 당연히 없었다가 진짜 뜻하지 않게 그때 카시아님이 요청하셔가지고 역시 10월이 살아났어 이러고서는 네, 참여했고 또 이번에 이제 그건 11월로 넘어가긴 하는데 또 그런 음악회가 또 있으니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0월이 이래저래 너무 바빴어요. 그래서 제가 버킷리스트에 이제 영어 공부하기가 있었는데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달력에 11월 첫날로 근데 이게 딱 자리를 잡지 않으면 이렇게 그게 그 루틴한 일상을 우리가 지난번에 또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동안에 제 삶에 그러니까 한 2, 3년 동안에는 앉아서 영어를 공부하는 그 시간이 아예 들어있지 않았던 거죠. 머릿속에는 있었지만 그래서 이제 책상을 잘 정리정돈해서 시간을 아침에 일어나면 시간을 내어서 그 영어 30분만 하자. 네, 11월 1일부터 제가 11월 1일부터 대망의 네. 11월 네.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이루지 못했지만 이제 할 거다 네. 지금 네.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럼 네. 이룬 것도 있잖아요. 이룬 것은 저는 이제 기독교인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40일 동안 매일 기도를 했어요. 40일 들어가셨어요? 네. 1시간 이상 했어요. 시간을 정해서 해요? 시간을 제가 이제 2시간 이상 하는 게 원래 목표였는데 이제 또 그때 또 저기에 따라서 이제 기본 1시간은 그래서 매일 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하려고 11월에 올 연말을 이제 기도로 다시 이렇게 내년을 준비하면서 하려고 계획 중에 있답니다. 굉장히 그러면 1시간 동안 오전을 이용해서 해요? 아니면 제가 주로 이용한 시간은 3시에서 5시 사이 오후. 네. 그리고 이렇게 하고 계속 네. 생각을 하는 거죠. 기도를 했죠. 기도를. 네. 그래서 뿌듯했어요. 너무 먼 얘기가. 약간 명상하고 비슷하지 명상은 않을까 아니고 싶어요. 기도니까. 네. 저는 자버릴까봐 아, 하다가 이렇게 그래서 이제 네. 대단하시네요. 꾸준히 그렇게 하신다는 게. 예. 그럼 그 정아님. 저는 솔직히 오늘 너무 한 게 없어가지고 방송에 참여를 빠질까 좀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 느낌이 들긴 하더라고요. 더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이게 진도가 나간 게 없어요. 사실 네. 할 말이 없어가지고 네. 안 할까 이렇게 꼬리를 싹 빼려고 그랬는데. 근데 저기 제가 뜻하지 않게 이렇게 집으로 오는 직진하는 그 어간에 거의 집에 한 5분이면 가는 그 시점에 전화가 왔어요. 어디냐고. 그래서 이제 우리동 지나려고 한다. 온수 쪽으로 가고 있다. 그랬더니 시사회가 있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왔거든요. 그래서 단편 영화 3편을 봤어요. 정말 이것도 문화생활의 하나의 연장이네요. 그러네요. 너무 좋았어요. 3편 모두 좋았죠. 네, 3편 모두 좋았고 그래서 모더레이터를 하셨어요. 잘하시죠? 네. 선생님 뭐 하실 말씀이 엄청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너무 겸손하세요. 우리 그렇고요. 네. 아무튼 저도 그 간만에 단편 영화를 3편을 봤는데 3편 모두 굉장히 좋았어요. 그 이제 페이크 다큐도 있었고 그리고 그 조선 동포 분들의 그 정체성 문제를 좀 다룬 길상이라고요. 그 감독님과 함께 그런 영화의 전반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또 이제
그날 관객으로 참여하신 분들하고 어붓하게 네, 그 얘기 나눴는데 많이 좋았어요. 네. 그리고 우리 차차쌤이 번개로 우연히 전화를 네. 했는데 여기를 지나신다고 네. 하셔가지고 네, 전해주셔가지고 잘하셨구나.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근데 간간히 저는 그렇게 잔잔바리로 문화생활도 하고 있고요. 저는 애초에는 글쓰기가 좀 포함이 됐었는데 그 블로그 포스팅은 그 이후로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할 말이 없다고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거는 굉장히 게으르게 좀 목표 달성을 못했고요. 물론 그 스위스 융프라우 가는 것도 가까운 시일 내에는 못 갈 것 같고. 네, 그거는 좀 장기라고 그거는, 했죠. 애초에. 중단기니까 예. 괜찮습니다. 근데 올해 워낙 빡세게 공부를 하셨잖아요. 욕심이 많으신 것 같아. 맞고. 그런 거야. 아. 울트라 뭐 에너자이저 뭐 이것저것 많이 공부시다 말고 한다고 예. 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피곤합니다. 전문 용어로 개피고 뭐 레포트도 써야 되고 겹치는 게 많았어요. 네, 그래서 뭐 그런 걸로 뭐 글쓰기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책도 뭐 대학원에서 그 과목에서 지정해준 책, 네, 그거를 읽고 책 읽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차차님 제가 기억난 게 280 이상 네. 페이지 네. 22권 읽기로 했었잖아요. 잊어버렸어요. 그 22번이었어요? 22년이니까 22권이라고 했어요. 22년 이 안에 안에서? 그래서 몇 권이나 읽었나 하는 거죠. 그랬나요? 아니 이상한데요? 그런 적이 없는데요. 있었어요. 잘못 들으신 거 잘못 아니에요? 들으신 거 아니에요? 저는 아니 그렇게 두꺼운 책을 22권은 도저히 읽을 수가 없어요. 그 계속 굉장히 제가 네. 설마 만화책은 아니죠? 그러면서 네.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이게 네네 이게 좀 와전이 된 것 같습니다. 본인은 아니라고 왜냐면 그때 우리 한희 쌤도 계셨기 때문에 예. 네 아닐 것 같아요. 근데 그랬을까요? 한두 권은 읽었습니다 올해. 예. 네. 한두 권 기간이 좀 읽었으면 와전된 걸로 하죠. 기간이 네. 읽는데 네. 기간이 네. 좀 예. 축소됐다. 맞아.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도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최근에 읽은 책 좀 소개 좀 해주세요. 한낮의 우울이라는 책인데요. 우울에 관한 그 책 중에서는 단연 아주 압도적인 그런 전문 서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저자가 굉장히 유명한 제가 갑자기 저자 이름을 잊어버렸네요. 요새는 뭐 저자 이름 뭐 이런 거 기억 굳이 안 하려고 해요. 잘 안 돼서. 근데 어쨌거나 저자는 잊어버렸는데 진짜 이거 벽돌책이에요. 되게 두꺼운 책인데 증보판이 또 생겨가지고 더 두꺼워졌어요. 그래서 제가 중보판도 또 샀거든요. 근데 정말 이 저자가 자기 자신도 심각한 우울에 걸려 있었던 우울증 환자였고, 근데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뭐 안 다룬 분야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도움이 됐고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중에 에스키모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저는 여러 가지 이제 좀 쇼킹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지만 에스키모인들의 삶에 대해서 정말 쇼크를 먹었어요. 어떤 부분에서요? 제가 알고 있는 이미지의 에스키모인은 우리 어릴 때도 뭐 에스키모인은 어림집에서 산다. 그러니까 나라별 뭐 배울 때 그렇죠. 요즘 아이들도 뭐 그림책 같은데 이제 에스키모인은 그 이그루라고 하는 그런데 산다 뭐 이렇게 좀 낭만적으로 들었거든요. 근데 에스키모인들의 삶이 굉장히 제가 이제 시에라리온 갔다 왔을 때도 최빈국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그 삶 자체가 정말 얼음하고만 사는 거예요. 그냥 정말 단순하게 얘기해서 뭐 이런 거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 아무것도 없이 얼음에서만 살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좀 고소공포증이 있고 그래요. 그리고 또 수영도 못하니까 뭐
지금은 이제 물에 들어가서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는 되는데 처음에는 그냥 기본기 없이 들어갔다가 그 수영장 물에 휩쓸려 가지고 제가 목숨을 잃을 뻔한 한번 놀란 적이 있구나. 네. 칠 일이 아닌데. 몸이 그냥 확 뒤집혀 가지고 그냥 그래도 10년 됐거든요. 그래서 막 그 수영장 안에서 허부적대다가 너무 놀라셨겠다. 네. 그런데 이분들이 그 얼음이 그 주변이 다 얼음이잖아요. 근데 집이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정도인지 네, 몰랐네. 몰랐죠. 그래- 기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위기 이전에 위기니까 더 뭐 심각한 그런 상황들이 됐겠지만 기후 위기 이전에 저는 이글루가 뭐 이렇게 딱 고정돼서 우리가 생각하는 네네. 적어도 그런 게 아니에요. 적어도 그렇죠. 그래가지고 제가 그 장면을 읽는데 거기 그 에스키모인들의 삶의 그 족속이 있어요.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분들이 사는 그 삶이 제가 수영장에서 허부적거리는 것 같은 일상이 아 세상에 어떻게 굉장히 심각한. 굉장히 심각해요. 저는 집에 막 우리 그래 바깥에서 그랬다 하더라도 집에 일단 오면은 따뜻한 이불 속으로 들어가서 잠도 자고 네. 안정되게 이렇게 편안하게 이러잖아요. 네. 그런데 와 진짜 충격이었고요. 그래서 잠이 잘 안 왔어요. 그거 읽고 나서. 근데 이렇게 보면은 차차님은 소외계층이나 불우아님 이런 거에 되게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음지의 삶을 아니 약간 보살피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아 그거는 예, 제가 기독교인이라서 그럴 것 같아요. 그럴까요? 아니, 기독교 종교 같은 걸 떠나서 자라도 뭐, 다 네. 그럴 수 있지만 이제 음. 특히 좀 그런 저뿐만 아니라 좀 그런 성향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차차님이 그 이글루 생활하시는 그 에스키모 얘기하시니까 저도 그 최근에 그 인권 강사 그 과정을 듣는 가운데 제가 이제 시각 자료를 좀 발췌하다가 그 동영상을 몇 개를 봤거든요. 근데 그 이주민 노동자들이 그 비닐하우스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주거하시는 네. 그런 장면들을 봤어요. 실제로 몇 년 전에 돌아가신 분 계시고요, 겨울에. 네. 우리나라 이주민을 네. 말하는 거예요. 영하 18도에서 이제 성함은 말씀드리기 그런데 그 캄보디아에 국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영하 18도에 그 비닐하우스에서 사시다가 죽음을 맞이한 그런 사건도 있고 그런 영상을 그 이주민 TV를 통해서 봤는데 주거가 굉장히 열악하고요. 사실 사람이 그런 공간에 산다는 거는 인권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그 일인데 사용자로서 그렇게 그 하면 안 되는 상황인데 지금 우리나라의 이주 노동자들은 그런 생활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좀 안타까워서 네. 그 부분이 좀 네. 떠오르네요. 저는 이게 오늘 갈 길이 멀긴 하지만 저는 주거 문화에 대해서 이제 저 나름대로 우리가 그 요번에 이제 우리 물난리 나면서 그리고 이제 사실 서초구가 물난리가 나서 저희가 깜짝 놀랐잖아요. 강남구가 그렇죠. 강남구가 강남이 그런데 그 반지하 일반 반지하 그 막 물이 이렇게 넘치고 제가 아는 지인도 물이 넘쳐가지고 지하 반지하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쥐가 들어왔어요 집에 그 이후로. 그래서 저는 예전에는 뭐 그거를 반지하를 만든 뭐 이유가 뭐 나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뭐 지금 짓는 뭐 아파트나 이런 것들은 이제 피로티라 그래서 필로티라 그래가지고 지하나 이런 거 1층 같은 거 좀 비선호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뭐 고가 주택이니까. 근데 일반 주택도 저는 이제는 기존에 있었더라도 지하에서 살게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그 운동을 많이 했잖아요. 그 노동 운동을 우리나라가. 그래서 저 어저께도 이제 그 이주민에 관련한 그 단편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똑같은 일을 지금 반복하고 있다. 그게 우리나라 사람에서 외국인으로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노동운동하는 사람들이 밤새워서 막 하다가 손도 절단되고 뭐 굉장히 취약했는데 최근에도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요. 취약했는데 이 이주민들한테는
그 일을 하는 분들한테 지금 우리가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파요.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독일로 가서 이제 노동하셨던 강부들. 네, 그런 분들이 겪고 있는 상황을 지금 최근에 이주민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거죠. 네. 근데 많이 개선돼야 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저는 그 에스키모인 얘기를 하니까 그 이글루가 이렇게 얼음 위에 지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얼음이 녹고 있대요. 지금 계속 네, 녹고 네. 있는데 그 안에 수만 년의 그 커커이 쌓인 그 바이러스가 있대요. 네. 그 바이러스가 녹아서 지금 병군 이것도 우리 이거 지금 코로나 사태잖아요. 근데 계속 앞으로 이런 바이러스가 창궐할 거라는 거예요. 계속 바뀌긴 하지만은 예. 거죠. 그래서 그 연관이 있다. 그런 얼음의 그 속에 있는 그 바이러스하고 연관이 있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생에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후 위기나 코로나 상황과 함께 그 기후 위기로 인해서 재난의 불평등이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홍수가 났을 때 가장 취약한 계층에서 피해를 더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근데 그 기후 위기에 기본적으로 그 원인 제공한 거는 그 상류층의 기업 측에서 그런 문제들을 이제 제공을 했는데 피해는 고스란히 하층민들이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접해 있는 그런 시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우울에 대한 책에 거기가 나온 이유는 이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우울감에 굉장히 심각한 우울감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이 그렇게 있으니 누구라도 우울에 빠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행복감을 찾을 수 있는 어떤 차차님의 버킷리스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책에서 책 내에서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그 저 카시아의 버킷리스트 얘기를 해볼게요. 예, 저는 그 100시간의 운동 얘기를 했죠. 근데 와우, 100시간. 와우. 근데 그 안에는 제가 이제 그 약간 건강의 중요성을 그러니까 굉장히 움직임 자체를 싫어하다가 이제 그 건강 때문에 운동을 해야 한다는 그 얘기를 의사 선생님한테 듣고 왜냐면은 면역력이 약해지니까 자꾸 잔병 치레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랬는데 그러다가 그 춤을 접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춤에서 또 잘 추고 싶은 마음에 요거저거 하게 됐는데 를 접하게 되고 예. 그래서 거기에 이제 한 카테고리가 그 발레가 있어요. 발레 100시간 운동 지금 꾸준히 하고 있고 그 또 하나가 저도 영어 공부 있었어요. 근데 그 뭐 유창하게 막 한다 이런 걸 떠나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한마디 해주세요. 어떤 거? 지금 한 3년 배우신 거 아니에요, 영어? 아니 그러니까 그걸 안 했다고요. 주의사항을 꾸준히 해야 하는데 지금 그거를 하다가 말았어요. 공색해 병명이 안 했어. 그러니까 저는 뭐 이제 유창하게 하고 이런 건 아닌데 요즘 에리오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못 듣는 거 이렇게 이해를 못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예. 예를 들어서. 왜 그 어려운 걸 물어봐요. 어려워. 그러니까 듣기는 한데 이게 듣기는 하는데 이게 말하기가 좀 어색한 그런 단어들이 많더라고요. IT 시대다 보니까 그래서 좀 그런 걸 좀 익숙해지려면 영어 공부 그런 거라도 조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시도를 했는데 그 꾸준히 못한 거에 대한 그거 있고요. 그리고 저는 또는 일기 쓰기. 일기 쓰기. 예, 일기 쓰기도 하다가 말았어요. 예, 그래서 그게 좀 아쉽고 저는 근데 이제 꾸준히 100시간 운동은 했다는 거. 예, 요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영어가 근데 두 분이 다 들어가 있네요. 영어. 그러게요. 저도 최근에는 연초에만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어제 영화 보는데 어제 자막은 영어로 나왔잖아요. 맞아요. 근데 약간 다 저 정도면 내가 해석할 만한 게 약간 자만심이 조금 들더라고요. 그게 이게 동기부여라 느낌이 좀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다시 해볼까 이런 생각이 잠깐 들더라고요 어제. 좋은 생각이신 것 같아요. 동시다발로. 우리 중에 제일 영하심으로. 네. 동시다발로 우리 좀 배워가지고 네. 프리토킹을 좋죠. 그것도 하나 넣어볼까요 여기? 어떤 거? 버킷리스트에? 영어? 네. 뭐? 영어를 각자 따로따로 배워가지고 나중에 이제 목표가 달성되면 프리토킹을 하는 거지. 좋죠. 뭐 일단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네. 걸로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아, 네. 장관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각자 이렇게 버킷리스트 얘기를 해봤는데요. 쉬어가는 의미로 노래 한 곡 듣죠. 네, 네. 좋습니다. 님께서 네. 곡을 준비해 오셨나요? 제가 심각하게 굉장히 고심을 해서 고른 곡인데요. 아까 언급을 했죠. 제가 문화생활할 때 들었던 노래 오빠는 풍각쟁이야. 네. 예. 듣기 전에요. 네. 여기 이거를 얘기를 한다면 이 음악이 우리나라 최초 여자 댄스 가수래요. 이 불렀던 분이 누군데요? 박향림이라고. 향님? 예, 예. 아, 김인지 박이지 갑자기 헷갈리지만 들어갈게요. 박향림 같아. 예, 예. 그 댄스 가수고 그리고 굉장히 해학적으로 불렀던 노래인데 풍각쟁이야. 맞아요. 그 안에 거기에 그 가사 중에 불고기, 떡볶이, 오빠가 다 먹어버렸다 이런 가사가 나와요. 예, 예. 근데 네, 박향림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맞아요, 박향님. 네. 님께서 검색해 예. 네. 박향님이라는 무슨 장관이 보건복지부? 문화부 장관. 문화부라고 근데 그 불고기하고 떡볶이가 그 당시에는 같은 급의 고급 요리였대요. 진짜? 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떡볶이 길거리의 음식이 빨간 떡볶이가 아니에요. 궁중 떡볶이. 맞아요. 예. 그래서 네. 그거를 좀 생각하면서 가사를 음미하면서 우리 들어보기로 해요. 네. 오빠는 풍각쟁이야 뭐 오빠는 심술쟁이야 뭐난 몰라 내 반찬 더 뺏어 먹는 건 난 몰라 불고기 떡볶이는 혼자만 먹어 어이지 콩나물면 나한테 주고 오빠는 욕심쟁이 오빠는 심술쟁이 오빠는 깍쟁이야 오빠는 투집쟁이야 뭐 오빠는 심술쟁이야 뭐난 시려이 내 편지 난 몰래 보는 건 난 시려이 명치다 구경 갈 땐 혼자만 가고 심부름 시킬 때면 엄벙땡하고 오빠는 핑계대니 오빠는 안달쟁이 오빠는 투집쟁이야 오빠는 주정뱅이야 뭐 오빠는 모주꾼이야 뭐난 몰라 밤늦게 술 취하오는 건 난 몰라 날마다 회사에선 지각만 하고 월급만 안 오른다고 짜증만 내고
오빠는 짜증쟁이 오빠는 모두쟁이 오빠는 세포쟁이야. 예. 너무 좋은데요? 느낌이 좀 어땠어요, 차차님은? 저도 언젠가 이 노래를 들었을 때 되게 오글거리고 몸이 막 이렇게 좀 찌릿찌릿하고 낯선 그런 그 시대를 제가 안 겪어서 그랬는데 오늘 들으니까 또 일제강점기잖아요. 예, 예. 그래서 좀 그 우울한 시기에 네, 네, 이런 네. 노래가 좀 네. 있어줘야 또 네. 예, 그렇죠. 네, 네. 예. 이제 노래를 들었으니까 우리 또 얘기를 해야죠. 이제 그 버킷리스트 얘기를 하면서 일단은 우리가 그 나이가 들어가면서 신체 활동인 운동을 꾸준히 해야 하잖아요. 혹시 요거 하고 있는지 한다면 얼마나 하는지 그 얘기를 해볼까요? 아우 제가 기침이 나와서 예. 시원하게. 저는 네. 제가 이제 역곡에 살고 있는데 친구가 니커라과에서 왔어요. 발음이 아 니커라과. 네. 나라 이름이에요? 네, 남미 쪽에 있는 아주 가난한 나라예요. 거기도. 그런데 이제 친구가 지금 한 3개월 정도 와 있는데 온수에 와 있어요. 가깝네요. 온수에 이제 친구가 집을 이렇게 사용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온수에 와 있는데 그래서 제가 특별한 일 아니고는 아침마다 만나서 그 오르동에서 들어가는 매봉산이 있고요. 이 온수 쪽에서 올라가는 매봉산이 있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제가 친구랑 1시간씩 오, 딱이다, 네. 딱이다. 너무 좋다. 좋아요. 그리고 오늘도 하고 왔거든요. 예. 가을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동안은 이 산길에 낙엽이 없었거든요. 네. 낙엽길로 만들어져 있고 그 빨간색 울긋불긋 저 한국의 가을은 너무 그래서 아름답습니다. 차차 쌤이 거기 가시느라고 우리 회원 모임에 이번에 매봉산 산책했거든요. 네. 맞으셨어요. 네. 그랬구나. 아침에 갔다가 오후엔 다른 볼 일이 있어가지고 매봉산에 추억이 있는데. 네. 근데 저 매봉산 가는 거 몰랐어요. 아니 갈래가 여러 갈래인데 네. 그렇게 같이 하고 괜찮네요. 너무 좋죠. 즐겁고 또 도란도란도 얘기도 하면서 네. 제가 제 기억으로는 제가 구로 FM하고 2년 전부터 이렇게 방송 같이 하면서 참여하면서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이숙 쌤께서 매봉산 한번 우리 뭐 가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2년 만에 이루어졌네요. 그랬구나. 놀랐습니다. 그렇군요. 네. 뭐 있어요? 운동하는 거 있어요? 움직이는 자체가 형식적인 건 전혀 없고요. 예. 저는 그 자택이 좀 언덕바지에 있기 때문에 그 간혹가다 이제 버스가 입구까지는 올라오는데 뭐 대기 시간이 한 10분 이렇게 남아 있으면 요즘은 다 뜨잖아요. 그 전광판에. 그러면 제가 거기 좀 산책 코스가 좋거든요. 고기를 좀 이렇게 거니는 거 그 정도고요. 그리고 그거 뭐라 그러지 전문 용어로 생활 운동 그거 뭐라 그러죠? 리트인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요? 검색 장관님 저 얘기하는 거. 네, 알겠습니다. 그런 거는 생활 체육은 들었어도 그죠, 예. 잠깐 이제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을 시간 내서 하기에는 좀 어려우니까 그런 걸 들은 적이 있어가지고 저는 저희 집 냉장고에 그 이제 정수기가 냉장고에 이렇게 달려 있는 그 구간에 물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뭐 얼음이나 물을 이렇게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 물을 받으면서 그 운동? 네 이렇게
스쿼트 운동 있죠. 음. 그런 걸 한 15번씩 아. 생활 중간중간에 아. 많이는 못하고요. 좀 그렇게 하는 편이에요. 근데 딱히 뭐 헬스를 다닌다거나 뭐 발레를 한다거나 이런 거는 시간을 못 내기 때문에 네, 그건 못하고 짬짬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도 아. 날씬하잖아요. 그거는 10년 전에 운동한 게 조금 있었어요. 그때는 뭐 한 6개월에 한 번씩 운동하고 또 6개월 쉬고 그런 식으로 규칙적으로 좀 했던 기간이 있어서 그게 조금 남아 있어서 그런 거지. 예, 최근에는 좀 못하고 있다는 거. 아직 우리보다 영하잖아요. 그쵸, 지금. 그쵸. 급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아 그래도 생활 속에서 그렇게 네. 꾸준히 하면은 효과가 있어요, 확실히. 그리고 예. 얘가 이게 체형이 예전에 굉장히 마른 체형이었어요. 아,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20대에 거의 막 47kg까지 오, 이 키에 키에 어머나. 굉장히 마른 모델이잖아. 그쵸. 그건. 그 모델이면 좋은데 음. 너무 마르니까 말랐다는 소리를 좀 많이 모델이 아. 말랐거든. 들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게 나이가 드니까 나이살이 붙잖아요. 네. 그렇죠. 얼굴도. 근데 나이 들 때 얼굴살 빠지면 뭐 제가 뭐 통통한 스타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살이 요소요소에 붙다 보니까 오히려 저한테는 그게 긍정적인 효과로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굉장히 말랐는데 적당한 데 살이 붙으니까 좀 없어 보이지는 않고 그나마 네, 이게 적당히 그게 100 이거 얘기가 하게 되네 또. 딱 적당한 네, 표준. 170이라면 적당한 그 몸무게가 지금 딱 된 것 같아요. 보기 좋아요. 네, 예. 방심하고 있어. 근데 여기 숨겨져 있는 여기 배 중심에 숨겨져 있는 누구나 다 있잖아요. 네. 근데 상대방은 모르지만 나만 알고 있는 그런 살들이 있잖아요. 이제 네. 지나면 그게 지나면 남도 알게 되는 시기가 오면 저도 그런 살들이 좀 있어요. 운동을 해야죠. 저는 제가 이제 이 논제를 뽑았는데 그런 이유는 제가 이제 버킷리스트 자체가 운동도 있긴 하지만 저는 요즘은 제가 이제 원래는 아르헨티나 탱고도 하고 누가 재능 기부를 해주셔가지고 그거 배우기도 하고 또 발레도 하고 또 이제 센터에서 제가 또 이제 워낙 라인 댄스 이런 거 좋아하다 보니까 가르치기도 하고 이랬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목사님, 우리 라인 댄스 전문 정도는 아니고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내가 좋아서 그냥 이렇게 스스로 막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한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제가 잘하고 싶더라고요. 조금 잘하시잖아요. 아니 어쩔 때는 이렇게 보면은 제가 선생님이고 강사고 명색이 강사인데 수강생이 더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명씩 꼭 있어.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있죠. 그러니까 내가 더 잘해야잖아. 뭐 간지나게 잘해야잖아. 그래서 요거를 뭐를 하면 좋을까 그랬었는데 그 아들한테 한번 물어본 적 있어요. 춤을 추려면 어떻게 잘 춰야 돼? 그랬더니 다리 찢기가 돼야 돼. 기선제압하 그걸로 기선제압하는구나. 아니 다리 찢기가 가능한 몸이면은 춤선이 다르대요. 춤을 춰도 다르다는 거예요. 전혀 안 돼요 다리 찢기가. 춤추면 안 이쁘죠. 이거 하지만 전 막춤은 좀 돼요. 그래요? 이렇게 그 정형화된 거 있잖아요. 발레나 뭐 어떤 그런 순서를 두고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좀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발레를 한 이유는 물론 건강이 안 좋으니까 약간 건강하기 위해서 한 것도 있지만 두 번째는 춤선이 좀 예쁘려고 한 거예요. 다리 찢기를 하기 위해서 스트레칭을 이제 그 기본적인 스트레칭을 익히기 위해서 이게 하게 됐는데 간혹가다 보내주시거든요. 찢은 거 사진. 폼 나잖아요. 누가 찍겠어요. 그렇게 그리고 덧붙여 얘기하자면은 사이드 다리 찢기에는 우리 학원에서 약간 전문 대학을 가는 그런 애들 빼고는 제가 2명이 되는데 성인에서는 2명이 되는데 제가 그 중에 한 명이에요. 대단하십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는 우리 학원에서는 그런데요.
그래서 어쨌든 요즘은 다른 건 다 이제 안 하고 발레만 집중해서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3번 강습을 받아요. 2시간씩. 거의 2시간씩 받아요. 그거 받고 그리고 안 가는 날은 이제 제가 1시간 운동을 하는데 1시간은 스트레칭을 하고 한 시간은 롬펠러 막 이런 걸 기구를 이용해서 이제 운동을 해요. 그렇게 롱펠러? 예. 막 나름대로 그거를 좀 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 스쿼트 아까 네. 정수기 받으면서 물 받으면서 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스쿼트 저는 하루에 500개를 해요. 대단하다. 대단하시다. 어디 무슨 우와. 근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우와. 않아요. 근데 사실은 제가 뿌듯해요. 하면서도 500개. 하루에 그걸 다 500개를 한다고요, 맨날? 맨날 하죠. 그러니까 500개를 할 때와 안 할 때의 그 15개 하는데. 스트레칭 자체가 달라요. 이렇게 춤이 근력이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허벅지 힘을 키워주기 때문에 그거를 꼭 해야 하는 그게 있어요. 예, 그리고 저 혼자 조금 이렇게 학원에서 가르쳐 주기는 하지만 발레 기본 동작을 배우기 위해서 그거를 1시간 동안 설렁설렁 조금 익히고 있어요. 우와. 그러니까 이제 3가지를 맨날 아니다. 그러니까 스쿼트, 예. 그다음에 또 뭐였어요? 그 스트레칭 스트레칭. 하고 나서 또 그 곡 연습하는 거죠. 아, 그렇게 3가지. 3가지를. 예. 근데 그거 하느라고 다른 거를 못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체육관 간절히 네. 되시겠어. 아니 그래서 그런지 제가 뵐 때마다 예. 점점점 그 전문 발레리나의 그 본인의 포스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 신체 활동 얘기하면서 제 그 운동 얘기를 했고요. 근데요, 이 정강이에 예. 근육이 붙는 게 그렇게 건강이 좋대요. 네, 예. 그렇죠. 네. 알통이 딱 박혀야 돼요. 알통. 아. 그게 좋은 거예요. 아가씨 알이 때는 박혀야. 그게 좀 싫잖아요. 근데 그게 좀 좋아야 돼요. 중년 이후에 이제 건강 면에서 많이 부실해지잖아요. 근데 네. 이런 활동 운동으로 정강이의 근육을 형성시켜 놓으면 이게 굉장히 좋다고 박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좀 발레 얘기를 그러면은 조금 해볼까요? 네, 궁금해요.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진행자기도 하고 네. 조금 이제 저기 뭐지 버킷리스트 발레 얘기를 무슨 얘기를 할까 하다가 조금 해보기로 했는데요. 네. 발레란 뭘 것 같아요? 발레란? 발로 하는 춤. 발로 하는 춤. 근데 간혹가다 차차쌤은 네. 굉장히 단순하게 그러니까 발레를 한 단어로 이렇게 한다면 아름다움이래요. 그래서 발레는 그 신체를 사용하는 그 춤 중에서 제일 예술적인 춤. 그리고 그러니까 무용수가 하늘을 향해서 최대한 몸을 가까이 하는 거죠. 그러려면 목을 최대한 길게 뽑아야 돼요. 무용수들이 이렇게 진짜 예, 뽑아야 하고 그리고 발끝에 서서 진짜 가볍게 추는 춤인데 발끝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전문 용어 있잖아요. 이렇게 시작하는 거. 얘기했었는데 저는 그러니까 얘기는 하지만 전 프로도 아니고 그냥 학원에서 성이 치민 발레라는 거. 아니, 나 아까 발레란 저 못했어요. 발레란 무엇이? 뭘까요? 물 위는 백조, 물 아래는 오리. 딱 맞아. 그러니까 그 뭐지 신체를 이용하는 건데 그러니까 발끝에 딱 쓰니까 되게 우아하고 아름답긴 하지만 고귀해 보이고 근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들더라고요. 예. 2달 해봤는데 엄청 힘들더라고요. 예. 예. 땀이 여기서 막 분줄기에서 땀이 막 쪼그러 흘러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가 난척한 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다. 네, 저는 예. 그렇게 전혀 안 느껴져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네. 이게 사람들 웃을 것 같아. 근데 저희 학원에서는 두 번째로 사이드 다리 찢기가 가능하다는 거 요거를 인정. 제가 인정.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럼 발레를 하면 장점이 뭘 것 같아요? 뭐가 장점인가요? 장점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일단 이제 미적으로도 외관적으로도 몸이 이렇게 잘 아름답게 바뀌고 그다음에 스트레칭이 되니까 혈액순환도 잘 되고 혈액순환도 기본적으로 너무 잘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속에 있는 그 근육들이랑 겉에 있는 근육들이랑이 다 탄탄하게 이렇게 자기 자리를 제자리를 찾아가지 않을까. 네, 의학 박사 의학 박사 찬찬했습니다. 그 조만간 발레계 입문하시겠는데요? 교양 있으시니까 말씀하시는 게 되게 전문 박사님 같은데. 근데 저는 지금 머릿속으로 계속해서 예. 제가 만약에 그 발레 학원에 가면 쫓겨날 것 같은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뭘 할 것 같다고요? 쫓겨날 것 같은. 왜 그런 생각을 하세요? 몸이 뭐 근육이 생겨야 된다, 알통이 생겨야 된다 이런데 저 지금 막 다리가 막 이렇게 피가 안 통하는 상태 막 이래서 당신은 부적격자입니다. 근데 저 이게 갑자기 생각났는데 우리 오늘 마스크를 했어야 되는데 그니까요. 마스크를 못했어요. 네, 어떡하죠? 지금이라도 할까요? 아니 그러면은 전 방송에는 마스크를 네. 착용하시라고 했었는데 네. 괜찮아요? 근데 아니 괜찮아요. 네네. 요즘 양해를 좀 구해야겠네요. 네, 네. 그 저기 요즘 뭐 일하는 데에서는 다 마스크 벗고 하던데. 네, 네. 사실은 네, 그렇긴 그래도- 해요. 네. 네,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 지금 잘 아시는데 발레가 네. 우리가 그 몸 안에 수백 개의 뼈가 있잖아요. 그리고 큰 축이 골반 척추와 골반인데 그거를 하나하나 다 맞춰주더라고요. 발레가. 그러니까 그리고 내 안에 그 근육을 생기게 하고 바깥에 근육 생기게 하고 그래서 발레는 무엇보다 그 몸 안에를 진짜 튼튼하게 해주는 거. 그리고 아까 혈액순환이 잘 네, 된다고 네, 했잖아요. 피부가 좋아져요. 그래서 카시아님이 볼 때마다 피부가 여기 진짜 윤광. 밖으로 나가지고 뭐 예전에 물광 이마가 그래서 무슨 좋은 화장품을 쓰시나 근데 발레랑 연관이 이게- 있었군요. 아니 확실히 잘 받아. 화장이 잘 받아. 그 있잖아요. 네. 그 아들이 그러던데 그 친구들 만나러 가기 전에 집에서 푸시업 푸시업. 이거를 몇백 개씩 하고 가요. 그 건장한 모습을 친구들에게 보이려고 그런가 봐. 특히 여자친구 만날 때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들고 평상시에 하거든요 운동을. 근데 뭐 가기 전에 뭐 저렇게 해? 근데 제가 느꼈잖아요. 나 누구 만나러 갈 때 발레하고 가야겠다. 아침에 발레하고 가야겠다. 왜냐하면은 화장이 잘 바르고 이게 그걸 얘기해서 떠올랐는데 우리 줌 회의를 할 때 예. 줌 회의인데 평소에는 민낯으로 나오시는데 예. 따라 화장을 탁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많으셨나? 나갔다 들어오셨나? 막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그때? 언제? 줌 회의할 때 그때는 저기에 설정에 그 기능이 있었잖아요. 네 기능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때는 집에서 알았어요. 그래요. 네. 예. 그냥 그거 뭐지? 케첩하는 거 알아둔다고 했어요? 아직 못했어요. 그거 알았어요. 일단 알았어요. 네. 어쨌든 그래서 네. 그거 이제야 제가 이제 몇 년 하다 보니까 제가 느낀 건데요. 몸이 말을 건다. 그거 이거 좀 있어 보이지 않아요? 있어 보였어. 있어 보여요. 네, 몸이 말을 걸어. 네. 예. 네. 40여분 만에 있어 보이는 단어가. 네. 그래서 어떻게 말을 걸어오셨나요? 글쎄 네. 뭐랄까 시원해 막 이런가 시원해 그 나를 좀 늘어뜨려줘 막 이런 거 예 맞춰줘 이런 거 같은 예 이제 그런 경지에 오르셨는데요. 아니 그런 게 있더라고. 그래서 네네네. 발레뿐만이 아니라도 네. 뭔가 이렇게 꾸준히 하고 제가
그런 거 괜찮더라고. 근데 그것보다도 음. 그 스쿼트를 하루에 500개를 하는 거에 대해서 네. 와 진짜 경의를 표합니다. 네. 아 놀랍습니다. 놀랍습니다. 네, 제가 스스로도 좀 잘한다고 하루에 생각을 500개를 음.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나눠서 하시는 거죠? 한꺼번에 하죠. 그게 돼요? 한꺼번에 그러니까 100개 하고 또 쉬었다 조금 100개 쉬었다가 하고. 100개 그러니까 잠깐 쉬는 그러니까 거예요. 잠깐 쉬었다가 예, 또 요런 고르고 하시는 분이 몇 분이에요? 한 1분?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내공이 아니신데요? 이 500개를 하는데 어. 30분이면 해요. 예. 음. 그래서 여기 자극받네요. 저도 와. 50개로 늘려야 되겠다는 뭐 그렇게 아. 그래서 이제 발레 얘기했으니까 이제 네. 성과 제가 진짜 가능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무대에 서는 것도 했었어요. 네. 아 근데 그때 초대 저희 왜 안 해주셨어요? 난 부끄러워서 해주셔야죠. 그래서 다음번에는 예. 초대해 주세요. 근데 이제 첫 번째는 되게 설레였어요. 예. 그런 문화를 전혀 접하지 않다가 요것저것 그쪽으로 이제 공연 문화도 접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두 번째는 조금 더 이제 프로페셔널하게 좀 하려고 하는데 근데 할지 안 할지는 이제 오디션 이런 과정을 다 거쳐야 돼요. 네네. 그리고 원장님이 약간 이제 저한테 약간 이렇게 깔아주는 거 있긴 있어요. 스토리텔링이 된대요. 제가 약간 스토리텔링이 돼서 좀 네. 봐주는 것도 있지만 네. 다음 공연은 2004년도 봄에 예술의 전당에서 2024년. 할 계획은 진짜 우리 초기에 기억나요? 네. 발레 얘기할 때 기억나요. 예술의 전당에서 내가 농담 삼아 했잖아. 그래서 내가 뭐 먹이자고 그랬잖아요. 내가 조만간 예술의 전당에서 하시겠는데요? 했더니 나 매기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하시게 된 거예요. 진짜 할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모두 말의 힘이다 말의 힘. 그래요. 근데 좀 합시다. 네. 거기까지 가려면 앞으로 기간이 1년 반 정도 기간이 있는데 거쳐야 하는 무수한 계단이 있어요. 있기는 네. 있기는 있는데 네. 그게 이제 가능할지 어쩔지는 모르겠으나 네. 어쩌면은 뭐 그런 계획이 있다는 거 일단은 말씀을 멋지십니다. 진짜 전문가. 그때는 꼭 초대해 주세요. 저도 예술의 전당 좀 가가지고 네. 발레 공연 좀 봅시다요. 난 부끄러워서. 근데 가족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프로들이 어쨌든 있으니까 나는 거기에 진짜 애기죠, 애기. 애기의 발레를 보고 싶습니다. 그 나름대로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제 어쩌다 보니까 지금 발레 얘기를 꾸준히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고요. 네네. 이제 했으니까 제가 요즘 뭐 고심하거나 또 어떤 상황에 몰입한 거 있으면 얘기하시라고 생각해 보시라고 했거든요. 혹시 있으세요? 글쎄요. 근데 뭐 없을 수야 없는데 저는 이제 다음 회차에서 한번 이렇게 빠져나가시나요? 저는 그렇게 이제 여쭤보시니까 그 버지니아 울프의 자기만의 방에 여성도 자립해야 한다는 그런 구절들이 나오잖아요. 그게 저는 이게 좀 나만의 그런 독립적인 그런 게 이제 경제적인 거나 다른 면에서도 스스로 독립적으로 바로 서고 싶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면에서도 내가 스스로 이제 경제적인 자립을 이제 환경이 어떻거를 떠나서 좀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욕구가 최근에 좀 많이 들어서 그런 면에서 좀 제가 배우는 것도 배우고 또 내가 또 그런 다른 역량을 키우고 하는 것들이 좀 그런 것들 확장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조금 작은 소망이 좀 있거든요. 경제력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시고요. 네. 조만간 부자가 되시겠어요. 어쨌든 그거는 근데 생각인 이게 것 같아요. 네.
시드머니가 지금 좀 없어가지고요. 저는 재테크 이런 거는 관심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뭐 10여 년 전에는 그 종잣돈이 있을 때는 저는 그런 건 관심이 되게 많아서 좀 불리고 네 이런 거는 소질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걸 떠나서 내가 무슨 일을 해서 네 그 일로 인해서 소득 창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좀 키우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 좀 조만간 잘 될 신경을- 것 같아요. 지금도 역량을 계속 키우고 있어서 잘 될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많이 동떨어진 얘기일 수도 있는데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요. 최근에 제가 꿈을 꿨는데 불꿈을 꿨어요. 불꿈이요? 여기저기 막 얘기하고 다니는데 그 불이 굉장히 그 불꿈이 좋다 그러더라고요. 돈이에요. 네. 네. 돈이에요, 돈. 그 뭐 어떤 사람도 불꿈을 꾼 후 그 하는 사업이 막 불같이 일어났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기대하고 있어요. 불이 딱 떨어졌는데 그 천막에 불이 확 붙는 거예요. 뭐 친하게 지내야겠네. 장관님하고도 친하게 지내고 네, 교수님하고도 친하게 지내고 저도 내년에는 이제 지금 연말 다 가고 있으니까 내년에는 그걸로 인해서 좀 좋은 일이 일어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네. 그거에 생각을 좀 많이 하고 계시는구나. 저는 그 책 쓰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책 쓰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 해야 하나? 왜냐하면은 그걸 하면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좀 고생하기가 싫고 근데 그만한 이유가 있을까? 책 쓰기를 해야 하는 그런 걸 제 자신을 저는 뭐를 할 때 제 자신 스스로가 납득이 돼야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해돼야지 그걸로 행동할 수 예, 있구나. 그래서 그럼 고생을 해도 고생해야 하는 그 이유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책 쓰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보는 것 같아요. 저기 좀 더 갈고 닦으셔가지고 발레 이야기를 한번 써보시죠. 나의 발레 성장기. 저는 지금 첫째 쌤이 갈고 닦아야 된다는 얘기가 예. 좀 더 갈구시고요. 이걸로 갈굼을 당해야 된다. 이걸로. 그래서 그 올해 그 가기 전에 꼭 해야 하는 그런 거를 그런 생각을 한다면은 한 가지를 본다면은 제가 이제 그 전에 일기 쓰기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은 뭐라도 써야 한다는 그런 생각에 했는데 이제 그러지 말고 주제를 정해서 써야겠다. 그러면 책 쓰기는 너무 이렇게 뭐랄까 방대하고 뭔가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진짜 올해 가기 전에 블로그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블로그에 주제를 정해가지고 한 가지 주제를 정해서 그걸 꾸준히 좀 올리는 작업을 좀 해보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얼마 전까지 하셨는데 최근에는 못 하셨어요? 포스팅을? 아니 이제 한 번씩 뜨문뜨문 사진만 이제 올렸는데 조금 더 전문화적으로 좀 하자 이런 그러니까 어쩌면은 네. 책 쓰기의 기초 작업을 조금 블로그에 해보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최근에 두 분이 이유 추가를 하셔가지고 저도 이제 이유 추가를 해드렸더니 그분 중에 한 분이 좋아요를 또 눌러주신 거예요. 이런 쏠쏠한 맛이 있더라고요. 블로그는. 꾸준히 좋네요. 올리고 있어요. 아니요, 있던 거에. 있던 거에. 그 중에 제일 난 거. 거기에. 그게 메인 글인 것 같아요. 오늘 가기 전에 한 가지 뭐 해야겠다. 한 가지 두 가지도 되고요. 뭐 그런 거 있어요. 가기 전에 꼭 이것만은 하고 한 해를 보내야겠다 그런 거요. 갑자기 정적이 흐르네요. 네. 갑자기. 한이님은 뭐 있으세요? 아니, 저는 애초에는 글쓰기가 이제 제가 저기 얘기했던 건데 그게 이제 워낙 힘드니까 저도 방대하니까 좀 뭐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조각조각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블로그를 했었는데 그마저도 잘 안 돼서 그거를 뭐 저는 더 노력해서 네, 열심히 해봐야겠다. 네.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주제를 정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그냥 조각조각 아무거나 이렇게 하니까 안 맞아요. 되더라고요. 맞아요. 이제 그 시기는 좀 지나서 그런 그러면 생각- 우리 이렇게 보는 거 어때요? 제가 거의 10년 전쯤에 어떤 분들이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제 책을 많이 읽으시고 글도 많이 쓰시는 습작을 하시는 분들인데 뭐 1년이건 2년이건 그건 이제 기간은 이제 본인들이 정하시는 거고 문집을 옛날에는 왜 문집도 많았잖아요. 문집을 만드는 거예요. 그 문집을 만들어서 그 문집에는 저도 만들어 봤어요. 네. 그러니까 예. 문집에는 뭐 10편이건 뭐 이렇게 들어가 있겠죠. 뭐 단편도 되고 조그만 글도 되고 네. 그렇게 해서 그분이 다 선물을 하셨대요. 아시는 분들한테. 근데 굉장히 진짜 레트로하고 되게 좋을 것 같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저대로 문집을 하나 만들고 우리 이렇게 해서 2023년도에 연말에 괜찮네. 문집을 한번 서로 주고받으면 그건 좀 책임감 있는 그러네. 2달밖에 안 남았는데요? 아니 내년. 내년에 네, 네. 2023년도에 네. 그러니까 자기만의 괜찮네요. 한마디로 책 쓰기를 네. 책을 만들어서 자기 선물을 글 쓰고 싶은 그 내용을 주제면 주제 이렇게 잡으신 걸로 진짜 하는 걸로 괜찮다. 예. 좋을 것 같아요. 네, 괜찮아요. 진짜, 제가 그때 그것을 받았을 때 저는 좀 약간 느낌이 뭐 한 달 뒤, 막 1년 뒤, 뭐 10년 뒤 이렇게 오는 사람이에요. 네. 근데 제가 지금 10년 만에 그거 굉장히 그때도 좋다고는 생각했지만 아이고 굳이 뭐 내가 막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드네요. 아니 그 책 쓰기에 대한 굉장히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이제 혼자서는 이게 안 의지가 되죠. 박약해지니까 지속이 그러니까 안 우리가 되는데 서로 교환하고 선물 교환 그 연말에 좋은 그렇죠. 것 같아요. 성탄절에 우리 서로 선물 교환하는 걸로 정성스럽고 이야기를 담아서 그렇게 주고받으면 자기도 성장하고 그러네요. 그러면 저는 같이 성장하는 그러면 구체적인 우리- 걸 좀 좋아해서 네. 페이지를 얼마나 할까요? 좋죠. 페이지를 대충 네, 정하죠. 페이지도 페이지지만 100장 안쪽으로 할까요? 아니 너무 짜고 한 150, 200은 돼야 할 건데 200은 180, 200 너무 부담스러워. 네? 사진을 좀 넣어. 20장을? 사진을 좀 넣어서 200은 우리 채우자고. 저는 그렇게 가는 것보다 10편 정도. 그게 뭐 자기가 어떤 우리가 지금 이 방송하면서 지난번에 네. 1시간 반 간 적 있죠. 2시간인가? 그렇게 갔나? 의도치 않게 어. 글 한 내용이 네. 길어지는 것도 있고 네. 아주 우리 어저께 단편 영화 봤지만 아주 짧지만 임팩트했던 것처럼 뭐 그런 글도 들어갈 수 있고 한 10편 정도로 하면 어때요? 근데 그 10편이요. 네. 갈수록 그 시기가 이렇게 짧아지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으니까. 너무 웃겼어. 아니 글밥도 중요하니까 페이지도 정해야 할 것 같아요. 페이지를 어떻게 할까요? 제가 생각하는 페이지는요. 예. A4 반페이지? 아니 이런 이제 문집이니까 네. 요 정도의 음. 요 정도 분량이거든요. 이 몇 페이지인지 가늠이 안 가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200페이지 해요. 200페이지 하고 줄 간격 130에 그 포인트는 한 10 정도? 선생님 11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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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님. 굉장히 교수님 이거 굉장히 빡센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예. 네. 우리가 네. 구체적인 거 네. 올해가 가기 전에 2달이 남았으니까 다음에는 더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만들어 보죠. 굉장한 얘기를 하나 얘기를 하다가 네. 이런 뜻하지 않은 네, 결과물이 나왔네요. 네. 와, 지금 좋습니다. 사실은 얼마 전에 제가 뜻하지 않게 네. 20일 프로젝트라고 글쓰기를 했었어요. 그게 이제 아침에 그 문장을 하나 딱 주면은 그 문장 가지고 하루 종일 생각해서 밤 12시 전에 글을 쓰는 거였어요. 근데 그게 21일 동안 하는 건데 굉장히 그 할 때는 좀 힘이 들었지만 네. 하고 나니까 되게 성장하는 것 같고 나름대로 괜찮더라고요. 근데 그걸로 책을 내기에는 뭔가 문집이든 뭐든 내기에는 제가 되게 스스로 만족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왜 21일이에요?
그 문구가 왜 정형화된 뭐 그런 거 있나 봐요. 마음 치료라고. 근데 그게 21가지의 질문이래요. 네. 예. 나중에 그런 것도 네, 해보면 네. 괜찮을 네. 것 같아요. 그럼 언제 한번 그 저기 카시아 선생님이 예, 예. 또 하셨으니까 언제 한번은 내년에 우리가 예, 초반에 예. 1, 2, 3월 초반에 한번 그걸로 좀 예, 예. 예,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책 제목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네. 네, 각자. 은수저의 땡땡땡땡 뭐 이런 거. 뭐 굉장히 이거를 이제 성과가 나오면은 아, 괜찮을 것 굉장하네요. 같은데. 뭐 영어, 뭐 발레, 농지. 아우, 뭐 이게 우리가 서로 너무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이게 정말 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그 혼자서는 뭐 발레 같은 거 생각도 안 해보잖아요. 근데 아 역시 이 그룹의 힘, 소그룹의 힘 네. 이런 걸 좀 느끼네요. 네. 이게 우리가 뭐를 이렇게 뭐 실행하기에는 실행할 때 그걸 이렇게 실패가 되는 이유는 우리 스스로를 너무 저기 뭐랄까 수준 높게를 본다고 할까. 처음 자체를 그거를 욕심을 부리는 거래요. 근데 요거를 그 계획을 세울 때 진짜 우리는 조금 계단식으로 한다면 조금 이렇게 수준을 놓거나 아니면 비슷하게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매우 높게 잡고 있대요. 아, 그래요? 못 가는 거군요. 예, 그러니까 한번에 점프가 안 되니까. 예, 그러니까 그걸 못하면 힘들기도 하고 남보기에 창피하잖아요. 나는 이만큼 원하는데 나는 이거니까. 그래서 그걸 못한대요. 그래서 진짜 자기 자신을 잘 파악을 해가지고 네. 계단식으로 꾸준히 네. 우리 그런 면에서 우리 진짜 우리 팀이 네. 너무 긍정적으로 다 연결이 되는 네.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예. 듣고 온 이야기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예, 가면 예. 되겠죠. 오늘 토크와 네. 너무 잘 맞네요. 네. 예, 예. 그러면은 이제 우리 요걸로 오늘은 이제 버킷리스트 얘기하면서 책 얘기도 하고 발 얘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다음엔 진행자가는 한이님, 차차님 저는 12월. 알겠습니다. 하는 걸로 하고 알겠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네. 구로 FM의 카시아 한이 차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